언니, 나 언니 하는 거 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별리 사야겠다. 하지 마. 안녕하세요. 홍별리사입니다. 백별리사입니다. 김별리사입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백별리사님, 여기가 김별리사님이고요. 오늘 두 분은 별리사 되기로 결심한 썰을 다른 사람 썰도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두 분을 모셨어요. 저희 김별리사님께서는 2년차 별리사님이시고요. 백별리사님은 저랑 동기인 3년차 별리사님이신데요. 누가 먼저 해주실 거죠? 가위바위보. 먼저 하세요. 저희 김별리사님께서부터 해보시죠. 저는 일단 회사를 좀 다녔어요. 네네. 뭐 어떤 거 하는 회사? 반도체 하는 회사인데 S? S사? H사. H. H사. 네네. 2년 반 정도 다녔는데 이제 회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이놈 회사 못 다니겠다.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나는 교대 가야겠다 이런 생각 하나 네 진짜 많이 해요. 선생님? 수능 봐서 교대 가야겠다 이제 이 생각 진짜 많이 하고, 두 번째가 난 약대 가야겠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하고, 아무래도 화학 쪽 많으셔가지고 약대를 진짜 많이 가세요. 피트 공부하러 퇴사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없었고 일단 그냥 퇴사를 해야겠다. 아무 계획 없이 그냥 퇴사했어요? 네, 일단은 퇴사를 해야겠다. 이제 그냥 퇴사를 하는데 그때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스텝 쪽 팀 갈 뻔도 했다가 어그러지고, 특허 팀 가려고 하다가도 어그러지고 막 이런 식으로 됐었거든요. 근데 퇴사하는 날 이제 스태프 쪽에서 쪽이 뭐예요? 임원분들 아래서 이제 서브를 해주는 스텝 팀이 있어요. 제발 말고. 네네, 스태프서가 따로 있어요. 골라서 가지 않아요, 보통? 그래서 그쪽 수석님이 끌어주시려고 했는데 어그러졌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그 수석님이랑 퇴사 마지막 날 커피 한잔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수석님이 너무 아쉽다. 뭔가 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퇴사하게 더 아쉽다. 근데 자기 이제 친척분이 별리사시래요. 퇴사하더라도 그거 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추천해 주셨구나.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아무 생각 없다가 별리사? 별리사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그 퇴사하고 하지마. 그래서 퇴사하고 한 이제 그때 막 이제 피트도 학원 가보고 한빛도 학원 가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피트는 학교를 다시 가야 되잖아요. 네네네. 맞아요. 시험 공부도 해야 되고 네네네. 학교도 이제 오래 다녀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지. 네, 근데 저는 이제 돈을 벌다가 그만뒀으니까 이렇게 상실감이 엄청 커요. 그리고 친구들은 다 돈을 벌고 있고. 맞아. 그러니까 너무 텀이 기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이제 한빛에 이제 갔죠. 그래서 그 차장님한테 상담을 또 그 차장님이 일단 공대생들은 민법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민법을 들어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민법을 듣기 시작했죠. 상담하러 가서 바로 그냥 일단 책을 샀어요. 민법 책을. 그 두꺼운 거 있잖아요. 네네네. 교과서. 네. 그 민법 강의. 맞아요. 이제 그걸 사가지고 듣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저는 그 민법 하는 게 네네네. 신기하고 네. 좀 부동산 이런 것도 네네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계약할 때 막 이런 거였네? 막 이러면서 신기하다 이러면서 좀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면 그 수석님한테 별리사라는 이걸 처음 들은 거예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던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 별리사를 주변에 준비하는 언니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막 취업할 때여가지고 제가 취업할 때 나는 그 별리사 준비할 거야 이렇게 하는 그 한 학번 언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언니만 있고 저도 그때 별 생각 없었죠. 그냥 그게 뭐지? 그쵸. 그게 뭐지? 이제 이러고 있다가 그때 말을 한 번 더 들으니까 그때 그 언니가 이거 준비한다고 했던 건데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준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빠르게 휙휙 결정을 하신 거네요. 그쵸. 그리고 좀 법 공부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좀 해봐야 알겠더라고요. 이게 사이즈가 나오겠다, 해봐야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시작했는데 저는 좀 1차 때 그 스터디원을 좀 잘 만났어요. 그래서 그것도 복이다. 1차 때 스터디 잘 안 하는데? 제가 그때 생활 스터디를 했거든요. 생활 스터디. 그래서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같이 있고 이제 그랬는데 이제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은 좀 공부를 오래 하셨어요. 공부 하다 보면 별리사 막 너무 막 멋있다 이제 이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모르겠는데? 잘 막 공부할 때 막 로망이 막 있잖아요. 별리사 막 전문직 막 전문직 돈도 잘 벌고 막 간지난다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때 같이 그런 꿈을 키우면서 열심히 공부했죠. 초반 진입을 잘 그니까요. 스무스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집안에 반대는 없으셨나요? 퇴사할 때 있었고 네. 이거 할 때는
이미 퇴사한 마당에 좀 뭐라도 해봐라. 네, 그리고 사실 제가 1차 볼 때까지 말을 안 했어요, 집에. 그냥 밖에 나와 있고, 집에 안 들어가 있고, 그 퇴사할 때 엄청 그 부딪힘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잘 안정적이고 이름 있는 회사 잘 그러니까. 나와서 잘 다니다가 왜 그걸 나가서 뭘 할 수 있을 것 같냐. 지금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안하시니까. 난 공부를 하겠다. 막 장사를 하겠다. 근데 다 반대하시고, 좀 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고, 나중에 1차 보고 나서 말씀드렸죠. 근데 진짜 신기한 게 퇴사 먼저 하시고 시험 공부를 시작하신 게 진짜 그 대박이다.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엄청 불안했을 텐데. 근데 주변에도 보면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한 다음에 공부를 하는 애들은 벌던 돈을 내가 버리고 그러니까요. 진입하는 그러니까요. 거기 때문에 그 기회비용이 너무 크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그냥 뭐 대학 졸업하고 별거 공부는 해봐야지 해서 하는 애들보다 조금 더 밀도 있게 바짝해서 공부를 해서 끝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더 빨리 붙고 있으니까. 간절한 것도 있고 돈도 못 벌리고 막 이러니까 제가 3년 했거든요, 네네. 공부를. 딱 3년 했어요, 제가 네네. 공부를. 근데 3년 동안 제일 힘든 게, 돈 쓰고 싶다. 창고가 점점 커진다. 네, 벌고 싶다 보다 너무 돈 쓰고 싶다. 그 말 하잖아요. 돈의 맛을 알았다? 그치, 쓰는 그치. 맛을 알았다? 너무 쓰고 싶은데 이제 학생들은 막 다르지. 벌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나가기만 해야 되니까 와, 막 너무 직장인의 쓰임새는 확실히 다르죠. 클래스가 다르죠. 이제 그거를 학생 때처럼 줄이는 게 진짜 그러니까 힘들었어요. 그게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저희 백별리사님께서 썰을 유창하게 한번 풀어주실 텐데요. 유창하게 해야 되나요? 네, 유창하게 하시죠. 왜냐면 사실 저희가 어제 한번 카페에서 찍었다가 카페 너무 좀 시끄러워가지고. 저는 백별리사. 김별리사입니다. 지금 이제 회의실에서 다시 찍는 거랑 어제 리허설 했으니까 기대돼요. 기대돼요 진짜. 기대돼요. 김별님 말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뭔가 진입을 할 거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해봐야지 해서 하거나 아니면 좀 내가 주변에 변리사도 있고 이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좀 알고 그래서 선택하거나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김별님과 같이 그냥 좀 무모하게 그냥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냥 막연하게 나는 이과 중에 공대를 가야겠다, 반도체 쪽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전자전기공학부에 입학을 했고 그 이후에 그냥 맨날 일하는데 놀고 그냥 뭐 학교 생활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이렇게 지내다가 우연히 서점을 들어갔어요. 좀 잘 가지도 않는데 서점을 갔는데 우연히? 우연히 서점을 어떻게 들어가지? 아유, 나 정말 신기하네. 우연히 들어가서 직업 대백과사전 같은 책을 집어들어서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공대생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변리사라는 섹션이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변리사라는 직업이 있는 줄도 몰랐고 변호사, 의사 같은 것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변리사가 있구나. 이게 뭐 출원도 하고 특허 상표를 다루는 직업이 있구나 하는 거를 거기서 보고 알았어요. 뭔가 그냥 전문직하면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검색을 해서 찾아보게 되었고 그때 알고 나서는 뭐 다른 걸 내가 뭔가 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교 3학년, 4학년쯤 넘어가면서 엔지니어로서 어떤 인턴도 조금 해보기도 했고 네, 사기업 LG전자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 한 6개월 정도 있었었어요. 그 LG 글로벌 챌린저라는 공모전을 해서 한 6개월 정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그때 사실 엄청 안 좋았었더라면 제가 아예 접었을 텐데 그때도 되게 재밌기도 했어요. 그냥 엔지니어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생각도 했었죠. 사실 전환도 되는 상황이었어요. 정규직으로. 그래서 그냥 제가 그 당시 2학년 때 인턴을 했었는데 엄청 빨리 하셨는데요? 네, 그때 공모전 하던 때가 2학년이니까 특채로 갔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4학년 졸업하면 와라 이런 상황이었어요. 대박이다. 제가 동아리도 또 타임지 있는 동아리거든요. 언어도 사실 너무 좋아했고 제가 근데 이제 변리사가 기술 쪽 약간 공대적 지식도 필요하면서 법률적 지식도 필요하고 언어적인 능력도 많이 요구하는 직업이라는 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득 또 생각이 나서 막 공채를 쓰려고 하다가 그냥 알아봐서 이렇게 아까 말했던 한빛학원을 가게 됐죠. 그래서 아까 그 과장님 똑같은 그 과장님 그분한테 상담을 받고 민법 책을 저도 그때 똑같은 걸 샀을 거예요. 사서 민법 수업이 한 달 보통 강의잖아요. 한 달 강의를 듣는데 저한테는 저도 되게 재밌었어요. 부동산,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는 그런 것들 공부하고 그리고 또 공대생들한테 저는 오히려 너무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법 과목이 오히려 엄청 체계적이고 원칙과 예외가 굉장히 분명하고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고 과학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더 잘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막 정리하면서 되게 네. 재밌었거든요. 공부할 때는. 체질이네. 법 체질. 막상 해보니까 그런 거 같진 않은. 전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근데 저는 만약에 이거를 변리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유를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하나 더 또 말을 하고 싶은 게 이 시험에 진입한 제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런 이유들이지만 본인이 스트레스에 좀 둔감한 너무 막 예민하지 않고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입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걸 진입하기 전에 판단을 하기 전에 주변에 어떤 인맥으로든 변리사인 사람을 한번 만나보는 게 맞아요. 그냥 무작정 어느 특사 연락해가지고 저 수험생 하려고 하는데 한번 만나주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해서라도 과 선배 이렇게 찾아가지고 가면 분명히 있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지를 좀 겪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고시 공부의 적성이 잘 맞는지도 중요하고 네네. 내가 이게 붙었을 때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지 네네. 어떤 영역이 있는지는 또 다른 영역이거든요. 진입을 할 때 내가 변리사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라면 그런 것들을 다 좀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1년에 1차 한 번 있고 2차 한 번 있는 시험이다 보니까 좀 기회 비용이 크고 안 됐을 때 되면 진짜 너무 좋은 건데 안 됐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좀 그런 신중하게. 불명확성에 대한 스트레스도 점점 가면서 커지고 저는 6년 공부했거든요. 고생 많이 하셨네요. 힘드셨겠다.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네.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맞아. 선택을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장점. 대출이 잘 나온다? 그래도 조금 잘 나온다? 맞아. 그게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지. 연봉도 높으니까 대출이 잘 나오고 그쵸. 또 여러 가지. 전문직이니까 그 자격증해서 그쵸. 나오는 것도 있고. 장점부터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의 업무 영역은 네. 변리사의 너무 일부분이기 때문에 아. 제가 하는 명세서 출원을 하는 음. 업무에 있어서는 네. 장점이 뭐냐면 개인적이고 자유롭다. 업무 환경이 굉장히 약간 상상 초월의 느낌으로 그쵸. 자유롭고 특히 또 회사 다니다가 오셨으면 이게 엄청 맞아요. 큰 장점으로 다가오실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생각보다 다른 사람과의 그런 마찰이 없고 그쵸. 내가 내 일만 하면 되고 뭐 맞아요. 근태 근무 시간이든 이런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단점은? 단점은? 단점? 이거 말하고 싶어서 이거 하자고 하신 거죠?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맨날 머리가 너무 아파. 너무 좀 큰 저도 단점인데? 완전 느껴요. 나 매일매일 1학년인 것 같은 느낌? 안 돼. 맨날 매일매일 1차를 새로 진입하는 느낌? 그래요? 빡센데? 너무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는 네네. 건 또 솔직히 똑같아요. 업무에 대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부담감과 업무의 난이도가 너무 높다. 맞아. 이거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변리사가 됐는데 네네. 각오하고 있었던 게 있잖아요. 내가 돈을 이만큼 많이 버는 만큼 내가 해야 될 게 많겠구나. 법률적으로 지식도 제공해야 되고 명세서도 써야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참 많은 거를 알아야 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근데 아까 저기 반도체 하고 싶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반도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왜 이게 단점일까? 반도체 좋아하는 사람. 반도체 홀릭 아니세요? 저기요. 반도체를 위해 태어난 사람. 반도체의 딸. 엎어버리고 싶네. 엔지니어로서 내부에서 일하는 건 한번 진짜 경험해보고 싶긴 해요. 지금도. 이 변리사로서 제가 네네. 반도체 쪽 업무를 하고 있는데 반도체 쪽 업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뭐냐면 어쨌든 삼성이 세계 1등이잖아요? 뭐 메모리 쪽 1등이잖아. 네네. 그러니까 일단 풀려있는 선행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 기술들을 찾을 게 거의 없어요. 우리가 지금 쓰는 것들은 지금 양산되지도 않는, 제품화되지도 않은 너무 앞선 것들을 저희가 명세서를 쓰고 있는데 근데 저희는 앉아서 페이퍼워크만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설명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네네. 그런 데 있어서 기술적으로 벽을 너무 많이 느껴요. 그래서 기술적인 게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추가 질문. 두 분 다 동생이 있으시잖아요. 언니
나 언니 하는 거 보니까 꽤 괜찮은 것 같은데? 나도 별리사 해야겠다. 그래? 왜 언니 빨리 나도 책이랑 좀 추천해줘 봐봐. 응? 진짜 진입하려고. 응? 어떻게 생각해? 언니 근데- 말 좀 해봐. 언니 말 좀 해봐. 왜 말을 못해? 언니 빨리 아무나 말 좀 해봐. 왜냐면 왜? 저는 이유가 있어요. 동생은 이 일에 안 맞아요. 아, 안 맞아. 성향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사실 해보라고 했었거든요, 동생한테. 진짜? 네. 나빴다. 근데 저는 이게 업무가 아무랑도 안 부딪힐 수 있잖아요. 사람 스트레스가 네. 정말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음. 정말 이 특사들은 웬만해서 괜히 쓸데없이 남의 일을 할 필요도 할 일도 없고 막 발표하러 막 쓸데기 없는 회의 간다 막 이런 신경전 할 것도 없고 그리고 고년차가 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저연차 때 정치질 할 필요가 없고 좀 이런 그냥 나 할 것만 네네네. 하면 되고 그래서 괜찮다. 좀 아. 머리 쓰고 힘들긴 하지만 그건 혼자만의 싸움이고 남들과 싸울 필요는 없다.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해보라고 했었는데 저희 막내가 제가 2차 때 같이 공부를 했어요. 진짜 거기 1차 공부하고? 동생은 같이? 변리사 말고 다른 공부 같이 같은 독서실을 다 2차 하는 걸 본 거예요. 옆에서 아, 너무 가까이서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학을 뗐나? 네, 그럴 수 있겠다. 동생이 나는 언니처럼 못하겠다. 그렇게 아. 살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좀 빡세지. 2차 빡세잖아요. 2차는 네. 정말 빡세. 2차 힘드니까 네. 그래서 동생한테 그 이후에 해보라고 했는데 자기는 싫다고. 먼저 싫다고? 음. 현명한 선택을 하셨네요, 동생분께서. 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좀 만족해요. 변리사를 자체를 한 거에 대해서는 만족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일이 어려운 건 사실 공무원도 일이 어렵거든요. 음. 일이 바쁘고 야근하고 그런 거 있고 선생님이랑 또 쉬운 것도 아니에요. 부모님들 대하기 어렵고 학생들 대하기 어렵고 방학 동안에 또 마냥 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업 준비하고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직업 자체에는 만족을 하는 것 만족. 같아요. 추천? 만족 플러스. 동생 추천. 말고 다른 분이면 추천? 동생 말고 다른 추천. 추천. 성향이 맞는 사람이라면 저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또 사람마다 다르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진짜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성향이 맞는지 얼마나 이 알아보고. 일에 대해서 알아보고 꼭 판단하시기를 음.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팀의 에이스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잘 경청하셨죠? 이제 저희 좋아요와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두 분 또 한번 제가 모셔가지고 좀 쏙쏙 빼먹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봐요. 안녕. 감사합니다.